자, 182페이지부터 상난이도 할까요? 찾아봐. 삼각형 그려져 있는 거. 1292번. 해야 되겠죠? 안 풀어주는 것 같아요. 열도사이요. 안 풀어줬지, 이거. 자, 합시다. 자, 이거 도형 관련된 문제를 앞에 그 단원에서 내가 다 풀어줬지. 자, 그거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2차 함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으면서 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자, x는 2를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를 낸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3인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가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 딱 하나 주어져 있죠. 자, 전부 다 있네. 그렇게 됐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여라. 자, 항상 원칙이 뭐였어요? 도형의 넓이 계산할 때는 꼭지점의 좌표 찾아. 두 번째, 변의 길이 찾아. 세 번째,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 찾아.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씩 찾아봅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이미 찾았고요. x축하고의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앞에 단원하고의 차이점은 뭐겠어? 앞에 단원은 식이 있었는데 얘는 식이 없다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식을 세우는 작업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얘 좀 귀찮은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알겠지? 왜? 2차 함수는 시험범위 다 들어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 알면은 표준형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y는 a에 x-1의 제곱 -3 이렇게 세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는 요게 y절편이라고 했는데 그래프 입장에서는 지나는 점이지. 자, 그래서 꼭지점하고 플러스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최고차 항에서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1을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대입한 계산 과정은 자 따로 안 할게. 대입하면 a가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전체 식을 찾았죠. a가 1이야. 자, 이건 대입의 표시다. 대입. a가 1이니까 지웠어. 그럼 전개해가지고 x의 제곱 -2x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알겠냐? 인수분해 안 되죠, 정수범위에서. 그럼 이런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해 공식 쓸 수 있잖아. 자, 근해 공식 쓰잖아. 자, 짝수 공식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절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지. 자, 안 복잡하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서 뿔마 루트 3이 나왔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플러스 루트 3이 여기 있겠죠? 왜? 양수니까 1 루트 3이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좌표 다 찾았습니다. 그럼 변의 길이 찾아야 되지.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칸수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래서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이 아니라 자, 빼기니까 2 루트 3이구나. 여기가 2 루트 3 떨어져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요만큼 아니에요? 자, 근데 높이가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랑 관련이 있죠? -3이니까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3칸 떨어져 있는 거지. 자,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3 루트 3 나오죠. 자, 4번입니다. 4번. 자, 됐죠? 자, 1번 유형부터 모르는 거. 재영이. 괜찮아요? 네. 선인이 모르는 거 괜찮아? 자, 2번 유형에서 상난이도 일단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안 풀어줬죠? 자, 상난이도 말고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있을까? 재영이 없어요? 응? 한번 해볼래? 그래. 아까 그림 고쳤어? 쌤 고친 거 앞에는 안 고쳤어? 자, 축의 방정식 x를 -1인 포물선이 세 점을 지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일단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표준형이다. 그때 개념 때 말씀드렸죠. y는 a에 x-1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표준형 형태로 식을 세우고, 저 축이 주어져 있을 때는 지나는 점이 개념 때는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지?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세 점을 줬는데 세 점 중에 두 점의 좌표는 다 알잖아요. 이게 왜 상관이 되지? 자, 그럼 지나는 두 점을 각각 어떻게 해요? 대입하면은 무슨 고저가 됐어?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됐었죠? 그쵸? 그럼 0,3부터 대입을 쭉쭉 해보자. 대입하면 a 플러스 q가 3이 나오고, 자, 마이너스 3,-3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면은, 자, 4a 플러스 q가,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자,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겠다는 거야. 자, 풀면은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q가 5가 나오네. 자, 불필요한 계산은 그냥 다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이 a랑 q를 다 대입하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k 값 가서 계산하세요. 2,k도 지나는 점이라. 그럼 여기다가 또 대입해도 되겠네. 자, 구조 알겠죠? 상단위도가 아니야, 얘는 사실. 얘만 빼면은 그냥 전형적인 개념 문제잖아. 왜 상단위도라고 돼 있을까? 이해를 못 하겠네. 자, 그래서 2,k를 대입하면은 k가 뭐 이것도 그냥 계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13 나옵니다. 계산하면. 자, 절대로 상단위도가 아니지, 이건. 자, 됐죠? 딴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유형 3번, 유형 3번에서 모르는 거 할까요? 여기는 저번에 내가 1302번은 해준 것 같고요. 자, 내가 여기 표시를 안 해놨어. 니네 못 풀어준다. 나 해줬지, 이거? 기억이다. 1303번은 안 해준 것 같고요. 자, 이건 일단 할게요. 이거 말고 딴 거. 잘 모르겠다. 괜찮나? 1300번? 1번? 그래. 1301번도 해보자.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따로 표시는 안 하고 필요한 것만 한번 써보자. 자, 지나는 점이 3개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그냥 계산인데요, 얘도 사실은. 자, 첫 번째 꼭지점 근처에 있는 점이 2,1이고요. y절편이 적혀있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0,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혹시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아니면 계산이 잘 안 돼? 그래, 한번 해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3 하나 또 있죠. 자,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지. 자, 그랬을 때 지나는 점 3개가 있을 땐 그냥 일반형에다가 대입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자, 하나씩 대입하는데 그때 개념 때도 y절편 먼저 대입하라고 했어. 근데 대입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게 일반형에서는 y절편이 상수항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그냥 나오죠. 그치? 일반형의 장점은 사실 제일 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2,2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각각 다 대입하세요. 자, c를 안 상태에서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자,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3분의 1이 y값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분의 1이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두 개만 갖고 풀자고. 요거는 c는 알았으니까 그것만 갖고. 자, 그럼 저걸 좀 정리하면은 4a 플러스 2b가 자, 3분의 4가 되고, 자, 얘는 a 마이너스 b가 자,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분수 있으면 귀찮으니까 3까지 곱해. 그럼 어떻게 돼? 12a 더하기, 자, 근데 이게 2로도 약분되는구나. 자, 하고 합시다. b는 4가 되면서 2까지 약분되지. 자, 그 다음에 얘도 3을 곱하면 3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8 나오죠. 됐나요? 그럼 요 식에서 요 식을 더하자. b가 날라가지? 자, 그러면 9a가 자, 더하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네. 그쵸? 자, 대입을 어디다 갈까? 여기다가 하면 되겠지? 간단한 식에다가.
자, 대입하면은 B가 뭐가 나오냐면,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2가 나와요, 계산하면.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B는 2, C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자, 얘가 또 누구를 지난대? 4,k를 지난대. 자, 뭐 볼 것도 없이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요건 할 수 있겠지? 자, 대입하면은 k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됐니? 자, 얼른 적으시고 1303번 하자. 자, 해보겠습니다. 세점을 지나는 포물선과 x축과 교객점, 자, 절편이죠? 3분의 AB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자, 얘는 일단 식이 없으니까 일단 이 식을 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x절편까지 찾아야 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나는 점 3개가 있으니까 쟤랑 똑같아요. 일반형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죠? y절편 또 주어져 있지? 따라서 C값이 볼 것도 없이 그냥 2가 되는 거고. 자, 됐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하고 2, 마이너스 10을 마찬가지로 또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하는 거 이번에 그냥 합시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자, 식만 써드릴게.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연립 방정식이 똑같아. 자, 그럼 요 식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x절편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y에다가 0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2차 방정식 쓰는 거였죠? 자, 부호도 플러스로 바꾸자. 이렇게. 선생님 또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근해 공식 써야지. 자, 그럼 근해 공식 쓰자. 자, 얘도 짝수 공식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플러스 2로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굳이 쓰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컴마 0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컴마 0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절편이잖아. 그러면 둘 사이에 길이니까 아까랑 똑같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답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가 식을 계산해봤더니 위로 볼 아래로 볼로 보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이 여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 여기인 거란 말이야. 그럼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물어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야. 자, 빼면은 2 루트 6이죠? 답이 2번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 거 합시다. 자, 유형 4번. 요것도 상단이도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빼고, 딴 거. 자, 괜찮아요? 천천히. 자, 상단이도 해보자, 보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한다. 자, y축이 축이다. 라는 얘기는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 x는 0인 거다, 일단. 그쵸? x는 여기 축의 방정식이지.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무슨 의미야? 자, 거기 식을 딱 보시면, 모르는 거 와중에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야. 그럼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오잖아.
그쵸? 그러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는 게 가능하지. 여기가 y축인데 얘가 축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래. 그럼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려야겠죠?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랍니다. 자,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고 말씀드렸지?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축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진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뭐가 가능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칸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몇 칸 떨어져 있대? 6칸. 그러면 반씩 나눠 먹어야지. 그럼 모두 알 수 있어요? 좌표도 찾을 수 있죠. 0에서부터 3칸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칸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자, 그럼 왜 선환이 되겠어? 친절하게 x축하고의 교점을 준 게 아니라 니네가 찾아라고 바꾼 거잖아.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죠? 당연히 이러기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지? 좌표를 그냥 주는 건 정말 쉬운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면 x절편 두 개 줘져 있으니까 식 세우는 방법 하나도 알려드린 거 그분을 쓰셔야겠죠? y는 최고차항에서 고르고 x-알파, x-베타 공식이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x축하고의 교점을 집어넣는 거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1차 작업 끝. 됐니? 선생님 A를 몰라요. 근데 내가 개념 때 뭐라 그랬냐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보통은 지나는 점 하나를 준다 그랬다. 근데 얘는 식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지나는 점이 전혀 없죠. 자, 근데 찾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한 궁극적인 이유는 이 식을 찾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초과차항에서가 1인 걸 알잖아. 따라서 A가 볼 것도 없이 뭐예요? 1이야 1. 얘는 지나는 점은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전개해서 얘랑 같다라고 식 세우면 끝나겠죠. 전개하면 또 합차 공식이네. 그치?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9입니다. 더하면은 1번이네요. 됐나요? 자, 딱 이러기 쉬운 문제입니다. 대놓고 점 주는 건 재미없어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럼. 자, 다 적으면 다음 거 합시다. 자, 여기 또 없을까 물어볼 거? 재영이 괜찮냐? 물어볼 거 해볼래요? 그래, 해보세요. 해봐. 본인이 해결하는 게 최선이야. 선생님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언정 본인이 해결하는 게 최고 좋아. 자, 유형 5번 합시다. 얼른 적고. 유형 5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쉽잖아. 최대값 최소값. 난이도 보시면 다 하예요. 여기 너무 쉬워. 자, 괜찮나?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유형 6번. 유형 6번, 뭐 할까? 자, 내가 뭐 해줬지? 표시를 안 해놔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뭐 해줬냐, 죄송합니다. 19번 해줬냐? 아, 그래? 18번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어렵잖아. 18번 하자. 또! 여기 다 해줄 생각도 있어. 이거 좀 헷갈리는 거야. 18번 일단 해줄게. 자, 뭐 할까요? 재영이 16번. 그래, 해줄게. 풀어는 그리는데 오답 노트는 꼭 씁시다. 알겠죠? 자, y는 자, 이 그래프가 k,2하고 k 플러스 2, 2k 제곱이구나. 자,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접근하자. 지나는 점이니까 그거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 응? 대입해보자. y에다가 2k의 제곱을 넣고, 자, x에다가 k 플러스 2의 제곱을 넣고, 2를 넣고, 자, 다 넣어봅시다. 자, 됐죠? 등호를 안 썼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전개하자. 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k의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8. 자, 그래서 동량끼리 계산하면 일단 요거 날라갑니다. 얘도 날라갑니다. 자, 그럼 남는 게 k의 제곱이 4가 되지. 자, 그래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양수 K라고 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플러스 2만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최대값과 그때 x값을 구하라. K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이렇게 됐죠. 자,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였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찾기 위해서 얘는 일반형이야. 표준형으로 그럼 바꿔야지. 바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자, 상수항 앞에까지만 묶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라 라고 했죠. 계산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는 2,12네. 자, 그럼 최대값은, 자,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갖겠지. 근데 꼭지점에 누구? y좌표가 최대값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의 x값. 그럼 그게 뭐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2. 자, 됐어요? 최대값은 10이고 x는 2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적어보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비슷한 게 그린 애도 있더라고. 오늘 이번에 내줄 숙제. 자, 이게 접근하는 게 뭐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에 대한 게 좀 시선에 따라 풀이 과정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위에 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꼭지점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x좌표를 k라고 하면 y좌표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이런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유는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아까 네가 나한테 물어본 거 그 문제다. 맞지? 자, 그러면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꼭지점의 대략적인 형태를 알았지. 꼭지점에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그래서 식을 표준형으로 세워놓는 거야. a의 x-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문자가 있긴 하지만 표준형식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왜 세웠어요? 식 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a를 모른다고 했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a가 그냥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봐봐. 이거 애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플러스 2k.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이 이 식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1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4k다. 그럼 두 개가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k가 뭐가 되냐면 3이야. 근데 이 문제는 k 찾는 게 아니고 p 찾는 거잖아. p도 찾고 일단 최소값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k는 내가 임의로 준 겁니다. k3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3 대입하면 9, 2,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니까 이것만 계산한 거야. 자, 계산하면은 4가 나오죠. 자, 그럼 그게 뭐랑 같아야 되겠어? 호랑지 붙어있는 상수항 얘랑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p가 뭐가 나와요? 자,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p가 1이라고 나오죠. 자, 접근하는 게 시선에 따라 달라. 자, 근데 자, 또 다른 시선으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형태를 찾아내서 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웠죠. 자, 기준이 뭐야? 내가 찾아낸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웠죠. 근데 이번엔 얘 갖고 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거를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버려.
자, 그럼 바꾸면 이렇게 되죠. x, y는 자, 바꾸면 그냥 바로 써줄게. 바꾸면 x-3의 제곱 더하기 3p-1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번에 뭐가 돼요? 괄호하면 0 만드는 숫자 이거고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이거잖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좀 이번에 얘에서 튀어나온 꼭지점의 좌표지. 오케이? 근데 얘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얘가 어쨌든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되지 않을까?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아까는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의 특징을 찾아내고 식세워서 찾았어. 근데 이번에는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았어.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이 1차 함수 위에 있다고 해서 대입했단 말이야. 순서가 좀 반대지.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어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사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입하면 P가 아까처럼 똑같이 이게 나와요. 자, 근데 P 찾는 게 아니죠? 최소값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세요. Y는 2의 x-3의 제곱. 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 알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갖는 거지. 자, 따라서 일단 답은 마이너스 14가 답이에요. 자, 됐어요? 자, 내가 이걸 이렇게 두 가지나 써주는 건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입 적응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만 푸는 것만 연습하면은 일단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서 푸는 거 해도 참 잘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학 상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잖아. 그럼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알겠죠? 채원이 아까 너한테 알려준 거 방식대로 한 거야. 네? 교과서적인 분위기는 사실 그렇거든. 자,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유형 7번. 성난이도 둘 다 안 해줬나? 안 해줬구나. 자, 두 개 다 할게. 자, 1320번하고 23번 중에서 모르겠는 거. 모르겠는 거. 선섭이 없어요? 성난이도 빼고 없냐고. 괜찮아? 자, 그거 합시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이 8분의 1 이하가 돼요. 자, 이건 좀 부등호 방향 때문에 헷갈리는데 잘 봐. 자, 얘의 최대값이 8분의 1 이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생각. 얘는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지?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일단 최대값인 건 알겠죠? 그럼 그걸 일단 찾아보자. 선생님 식을 다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찾을 수는 있어. 왜? 꼭지점의 좌표 찾는 게 뭐가 어렵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잖아.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자,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하면은 16분의 9를 더하고 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자, 얘랑 얘랑 곱하면 8분의 9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 8분의 9 플러스 a가 되는데 자, 누가 최대값이야? 얘가 최대값인 거지? 얘가 최대값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 최대값 8분의 9 플러스 a가 8분의 1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 식을 세우면 얘보다 이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하. 자, 그래서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그럼 a의 최대값이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숫자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자, 따라서 답은 1번이죠. 1번. 자, 됐어?
똥 때린다. 일어나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 이제. 자, 얼른 하자. 자,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2일 때. 자, 얘도 위로 볼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 구하는 건 일단 나왔지. 자, 그럼 똑같습니다.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항의 개수가 4p니까 절반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p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지. 여기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p의 제곱으로 바뀌고, 자, 요게 4p의 제곱이잖아.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가면 8p의 제곱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때 얘의 최대값이 12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얘가 1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됐니? 그럼 풀자. 8p의 제곱 마이너스 4p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자, 이렇게 되면서 뭐 4까지 약분을 해버립시다. 4까지 약분을 해버립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 자, 1, 3, 1 마이너스 1이라고 붙이면 돼. 그럼 p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또는 1이라고 나오죠. 자, 문제에서 범위가 p가 0보다 원래 마이너스 4, 3 1. 아, 여기가 4가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분하면서 잘못했네. 여기가 2죠. 자, 다시 합시다. 그러면 1, 3. 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지. 그쵸?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이구나. 자, 약분을 잘못했네요. 근데 문제에서 p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만 돼야지. 얘만. 자, 일단 p를 찾았고, 자, 근데 꼭지점의 x를 찾는 게 목적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p를 뭐 대입해야지, 식에다가. 자, 그럼 여기다 쓰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자, 문제에서 x 좌표만 물어봤잖아. 그럼 뒤에 거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지. x 좌표만 물어봤잖아. 그럼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2가 되죠. 따라서 x는 2가 답이겠네. 뒤에는 굳이 안 하겠다고. 자,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합시다. 자, 8번 유형까지가 숙제였죠? 그쵸? 네. 자, 8번 유형. 뭐 할까요? 선섭이. 두 개? 다 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도전해봐. 딴 사람 혹시 모르는 거? 허인이 없어? 괜찮아? 뭐 괜찮아요? 네. 자, 재영이 어때? 해볼래 그냥? 몇 번? 29번? 뭐 오케이, 하나 해봅시다. 자, 2차 함수는 자, x는 6에서 최대값 p를 갖는다. 자, 선생님이 최대값을 이제 기호로 라지 M자를 좀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맥시멈의 약자. 자, 그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k, 마이너스 9까지 지난다. 자, 조건이 쭉쭉 나오고 있죠. 자, 근데 a, b, k를 구하시고 k가 음수 조건까지 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있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최대값을 갖는데, 그럼 일단 최대값이건 최소값이건 그분은 꼭지점의 y좌표라며. x가 6일 때. 그 말은 얘는 뭐냐? 꼭지점의 x좌표지.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꼭지점의 좌표 찾아보자. 아까처럼 표준형으로 바꿔. 자, 바꾼 거 써줄게 그냥. 자, 뭘로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얘가 꼭지점의 좌표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됐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번에 식을 세운 거야. 아까 내가 두 가지 시선 내겠지. 주어진 식 갖다가 꼭지점 찾던지, 다른 조건 이용해가지고 식을 찾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뒤에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썼어요 이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걸 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얘를 전개하는 거야. 여기 있는 식을. 자, 그 전개하는 것까지 써줄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방금 쓴 이 식이 당연히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애초에 주어져 있는 식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왜 내가 바로 4분의 1이라고 썼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원래 있는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저하지 않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냥 쓴 거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A, B 바로 A 값 찾을 수 있겠죠? A가 그냥 바로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 자, 마이너스 2가 B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B가 7이라고 나오지. 자, K는 어떻게 찾을래 그러면? 자, 여기다가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Y는 요 식에다가 써볼까?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자, B가 7이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식을 찾았죠? 여기에다가 지나는 점이 K,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 대입하면 되겠지 뭐. 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산하면 얘가, 자, 대입한 것만 써줄게. 자, 여기다 써줄게.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게 좀 2차 방정식 형태야.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 마이너스 4를 곱해. 마이너스 4를 곱해. 자, 그래서 정리하자.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14하고 2로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자, K가 뭐가 나오냐? 1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근데 K가 음수라고 적혀있죠, 맨 처음에? 그럼 얘만 나오지. 자, 따라서 A3, B7, K는 마이너스 2. 다 더하세요. 더하면 8이죠. 그쵸? 자, 됐니? 자, 손이 좀 많이 가지, 이런 게 사실. 자, 이제 9번부터 좀 풀어보자. 지금 뒤에가 한 5개 남았습니다. 5개가 아니구나. 자, 여기는 이제 뒤로 가면 좀 어려워요. 자, 하나씩 다 해줄게. 일단. 자, 중난이도, 상난이도 하나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34번 한번 해볼게요. 자, 딱 보면은 뒤로 갈수록 문제가 좀 길어. 그치? 조건이 많아져서 그래. x가 마이너스 4분의 4에서 최소값 5를 갖는다. 거기까지만 딱 보자. 뭐 슬러시 한번 딱 그어볼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왔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최소값이면 무조건 y좌표잖아. 꼭지점의 y좌표.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 5구나 라는 걸 일단 딱 캐치를 해야 되겠지. 됐어요?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여기까지만, 얘까지만 놓고 시세해보자. 꼭지점 알면은 볼 것도 없이 표준형이에요. 그럼 x 플러스 3분의 4, 얘 제곱 플러스 5. 자, 이렇게 식세워도 되겠죠. 근데 얘를
x축 한 칸, y축 m칸 평행이동했대. 자, 평행이동은 식 어떻게 썼어? 평행이동하면 a에 자, x 대신에 뭐 집어넣었죠? 부 반대로 대입, x-1을 대입이었어. x-1을 대입하고 자, 플러스 m칸, y칸 평행이동한 거는 뒤에 있는 5에다가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지. 부호를 바꾸진 않는다고. 자, 이유는 그때 내가 개념 때 설명 다 했습니다. 왜 x는 마이너스 부호 반대로 하고 y축은 그대로 하는지는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꼭 알았지?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자, 이 그래프랑 완전히 포개진답니다. 자, 포개진다는 얘기는 쉬워요. 1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2차 함수도 그래프가 완전하게 포개진다는 얘기는 같은 식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정리하자.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A는 답이 뭘까? 전개 안 해도 알 수 있다? 같은 식이래. 그럼 뭐가 반드시 같아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똑같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A는 6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돼. 자,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M하고 N은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돼. 자, 전개해서 계산하면 그냥 써줄게요. N값이 4가 나오고 M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 방금 말한 대로 A는 최고차항계수니까 6이 돼. 자, 이건 본인들이 한번 해봐. 자, 그럼 구하는 건 뭐 A 계산하는 게 사실 아니죠?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25가 되지. 자, 됐습니까? 딱 풀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뭔지 알겠어? 꼭지점의 좌표 할 때는 표준형으로 식 세워. 마지막 단어 개념이지. 평행이동 나왔어. 첫 번째 단어 개념이지. 다 이렇게 섞여 있어. 알겠지? 이런 거 하나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알겠나요? 자,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는 35번 한번 해봅시다. 자,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하고 6,0을 지나는 포물선이다. 자, 이거 특징이 뭡니까? x절편 두 개지? 그러면 식 세우는 거는 y는 a에 x-알파, x-베타 그거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숫자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대로 쓰면 되겠네. 대입해서 0 되니까 대입해서 0 되니까 자, 이렇게 식 세우는 거지? 자, 알겠죠?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걔가 최대값이 16이다 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보자. 내가 분명히 이렇게 식 세우는 개념을 설명할 때 발음풀이를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때문이야 사실. 자, 상관이 되잖아. 이런 거에 니네가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는. 뭐 얘기했어? x축하고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래. 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사실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라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데 마이너스 2하고 6이래요. 뭐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 초계 방정식 숫자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계산해 찾아봐. 얘와 얘 중점이었죠? 더해서 반 나눠. 얼마야? 2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얘가 축의 방정식이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됐냐? 어? 그럼 그랬을 때 그럼 뭐를 찾을 수 있냐면 A 값을 일단 찾아내야 돼. 아, 최대값이 16이라고 써있네. 최대값이 16이라고 써있네. 아, 그러면 이건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최대값인데 내가 마치 최소값처럼 그렸잖아. 근데 상관은 없어. 똑같다니까. 자,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6인데 방금 말한 대로 축의 방정식이 2가 되는 거야. 그때 문제에서 최대값이 16이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야. 자, 이거 좀 그림 잘못 그렸어. 그럼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2,16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꼭지점도 지나는 점입니다. 맞죠?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라고. 그럼 대입해도 돼, 안 돼? 되지. 대입하면 A 나와. 자,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자, 그럼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산이야. 그냥 1번 전부터 다 대입해야 돼. 그러면 5번만 다 돼. 알았죠? 대입해보면 5번밖에 안 돼요. 이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게 너무 지저분하지 사실 이러면. 계산 다 해봐야 돼. 자, 답이 5번이야. 계산해보면. 자, 내가 방금 말한 게 그때 개념 때 얘기한 어떻게 보면 좀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었고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래. 뭐 교과서라기보다는 정석적인 풀이라고 합시다. 최대값이 16인 거잖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식을 안 쓰고 그냥 하게 되면은 최대값이 16이라는 얘기는 얘는 정확하게 누구예요? 꼭지점의 y좌표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전개.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꿔. 이런 형태에서 표준형으로 바로 바꾸는 공식은 없다 그랬어. 그냥 계산을 좀 해야 돼. 자, 바꾸면 이렇게 돼. y는 a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16a라고. 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대칭성을 쓴 숫자, 다시 말하면 꼭지점 x좌표가 당연히 괄호하는 0 만드는 숫자랑 똑같아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6a죠? 그게 그럼 누가 돼야 돼요? 16이 돼야 되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 거야. 대칭성 이만큼 중요한 거야, 진짜. 알겠지? 자, 어쨌든 답은 5번이고 그 다음 거 합시다. 자, 유형 10번은 내가 개념 때 그냥 개념화해서 알려줬거든요. 최대값의 최소값, 최소값의 최대값이라고 개념에서 했어. 그때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표준형으로 몇 번 바꿔? 2번 바꾸는 게 있었습니다. 자, 쉬워 이거 사실.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1339번을 한번 아니다, 1438번을 한번 해보자. 자, 왜 표준형 2번 바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얘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위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최대값 갖는 거 이해됐죠? 그럼 표준형으로 볼 것도 없이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 자, 그럼 마이너스 4 절반의 제곱이니까 자, 이걸 더하고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뀌어. 그래서 x 플러스 k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9 처리해서 빼버리면 k의 제곱 더하기 4k가 되는 건 이해되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2분이야. 근데 위로 블록이라서 최대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복습이야 이거 사실. 개념 때 내가 했어요. 자, 근데 이거에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래. 자, 물어본 게 뭐냐면 관계식을 니네가 지금 하나 또 찾았지. 지금 이거 찾은 거잖아요. 개념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최대값인데 또 최소값을 물어본다라고 했냐면 보통 같으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가 숫자로 나와서 x가 어떤 숫자일 때 그때 y좌표가 어떤 숫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로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식으로 나왔어. 그 말은 k값에 따라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막 변하지.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는다? 거기에서 물어본 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값이죠. 근데 보통은 얘의 최소값을 물어봐. 뭐라고? 얘의 최소값을 물어봐. 근데 왜 또 최소값을 물어봤냐면 그때 선생님이 말씀드리기로는 현재 관계식이 뭐랑 뭐의 관계식이냐면 k 문자와 m 문자에 관한 관계식. 정확하게 말하면 k가 x 같은 애고 m이 y 같은 애란 말이야. 이렇게 바꾸니까 무슨 식이에요? 2차 함수죠. 이해됐니? 근데 얘는 최고차 계수가 1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 정민아 잘 듣고 있는 거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원래는 최소값을 봤는데 그럼 계산을 해보면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자, K랑 N분자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4K고 자,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가봐.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얘는 이번에 새로운 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자, 물론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으로서 모르는 거죠? 마이너스 4를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선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최소값을 만드는 K를 구하세요예요.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X좌표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답이 얘가 아니야. 이거 애들 공부하는 애들 한 끗 차이로 틀리시더만. 이거 물어본 게 아니야. K값 물어봤잖아. 최소값을 만드는 K값 물어본 거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 때부터 얘기하는 게 주어진 식을 한번 표준형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또 찾으려고 표준형으로 또 바꿨지. 그래서 두 번 하게 돼 있어 무조건. 알겠죠? 자, 확인했습니다. 자, 남은 게 이제 전형적인 2차 함수의 그냥 문장제 문제 있죠? 활용 문제들이에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 활용 때랑 마찬가지로 일단 똑같아. 식 세워야 돼. 식 세우고 나서 필요한 조건에 의한 답을 찾아내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당연히 식을 못 세우니까 틀리는 거겠죠? 자, 간단한 거 일단 하나 해보고 좀 어려운 것들도 쭉 해보자. 자, 뭐 할 거냐면 42번 한번 보자. 자, 얘는 안 어렵습니다. 차가 16인 두 수의 곱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요. 자, 차가 16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말 그대로 16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일단 똑같아. 미지수를 부여해야 돼. 그럼 이런 거야. 작은 숫자랑 큰 숫자 중에 미지수를 못 쓸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작은 숫자를 x로 놓으면 큰 숫자는 x보다 16이 당연히 커야겠죠. 아니면 큰 숫자를 x라고 미지수를 쓰면 작은 숫자는 16이 작아야겠지. 그럼 니네 맘대로 하셔도 돼요. 자, 나는 그냥 노란색 식으로 한번 해볼게. 얘 갖다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최소가 될 때 그럼 생각해보자. 두 수의 곱을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x 곱하기 x 플러스 16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똑같은 거야. 아까 왜 얘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했어? 명확하게 한 숫자로 안 나타난다 그랬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두 수의 곱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는데 이것도 x가 뭐냐에 따라서 그때 해당하는 두 수의 곱이 결과값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죠. 하나로 안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로 정해질지 몰라서 결과값도 몰라.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또 쓰는 거야. 알겠어요? x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뭔지 모른단 말이야. 하나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식을 세워야 돼. 다음과 같이. 자, 썼더니 뭐가 됐어? 2차 함수가 됐죠. 자, 그럼 최소일 때를 물어봤다. 그럼 왜 최소일 때 물어봤을까요? 보시면은 얘가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16x거든.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그럼 최소가 같잖아.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될 때를 물어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최소가 될 때 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언제 최소가 될까? 꼭지점에 y절표인 거 알잖아. 그럼 또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자, 여기다 바로 하자. 뒤에다가 자, 절반의 제곱 64를 더하고 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 원래? 아 맞구나.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4가 뭐야? 두 수의 곱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최소값. 근데 여기에서는 두 수를 구하래. 얘를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럼 두 수는 어떻게 찾아? 야 얘가 언제 생기는 거야? x가 마이너스 8일 때 생기는 거잖아. 알겠니? 그럼 원래 x가 여기 있었으니까 노란색 기준으로 식세는 거잖아.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원래 두 숫자는 마이너스 8하고 8이 된다. 됐나? 자 그래서 답이 요거예요. 문제 잘 보고 답을 써야 돼.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자 44번 더 하자. 자, 두수 xy에 대해서 더하기가 10일 때, 자, 서술형 스타일이네요. 자, 시험지 사실은 뭐 이렇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 자, 한번 보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너무 쉽지. 조건 이거잖아. 그럼 y를 x에 대한 식이니까 답의 스타일을 어떻게 써야 돼? y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2학년 과제인데. 자, 따라서 10-x라고 쓰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거는? 자, 2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이네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생각해보자. 1번을 왜 줬을까? 왜 구하라고 했을까? x 곱하기 y 관계식 찾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2학년 때 니네가 또 공부하신 거에 따르면 y 대신에 이거 대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식의 대입 과정에서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저걸 집어넣는 거야. 식이 x 곱하기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럼 니네가 계산하는 건 얘의 최대값 구하세요. 자, 왜 최대값이라고 줬을까요? 얘는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되는 거지.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다. 그럼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 물어본 거야.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또 바꾸자. 자, 그러면 25를 더하고 빼면 되겠네. 그러면 x-5의 제곱 더하기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5,25가 됐다. 자, 그럼 최대값은 뭐가 돼요? 꼭지점의 y좌표인 25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되니? 자, 그럼 xy가 최대일 때, 자, 최대일 때를 찾았어. 그땐 언제였어? x가 말로 쓰면 이런 거죠. 5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2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때 실제 두 숫자를 계산하세요. x를 찾았습니다. y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 있는 x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따라서 y는 5가 된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잘 봐. 지금 세대를 시키려고 내가 계속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야 항상. 알겠죠?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너무 중요해. 이게 고딩도 못해 사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2차 함수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요 이래. 얘네도 그렇게 될 거야. 오래 그건 기억을 해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건 다 알지 당연히.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가능한 게 지금 내가 두 문제를 풀어드렸잖아요. 정석적으로 푼 거야. 근데 생각을 또 다르게 해보자고. 답을 구했다. 자, 최대값, 최소값에만 지금 시선을 두고 한번 보자. 식을 세웠지. 표준형으로 바꿨지. 그래서 뭐를 찾았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지.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지. 그치? 잘못된 풀이 아니야. 이게 원래 정석이야. 근데 잘 봐. 그 풀이를 자 어디 갔어? 여기에서부터 끊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표준형으로 바꾸기 직전. 표준형으로 바꾸기 직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부터 얘기해보자. 자, 얘도 2차 함수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이쪽 어떻게? 잘 들어봐봐. 이 식이 이거잖아. y는 x에 10-x.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이 식이 사실 정말 좋은 식이야. 왜 그러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표준형도 정말 그래프 그리기 좋아요. 왜? 꼭지점의 좌표 아니까. 근데 얘도 좋아요. 왜냐? 얘 전개해 보면 미안.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지. 그럼 첫 번째 정보는 위로 블록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를 계산하기가 편하냐면 잘 봐봐라.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돼. 맞니? 우변을 봐봐. 이게 무슨 형태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더니 우변이 그냥 인수분해가 돼 있지. 그럼 x값 찾기 정말 편하지. 왜? 니네 2차 방정식 근처 있는 건 근해 공식 아니면 다 인수분해였잖아. 맞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거든. 그럼 x값이 뭐가 되냐면 0 또는 10이야.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정체는 그래프에서 뭐였어요? x절편이죠. 자,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잘 들어.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야. 위로 블록인데 x절편이 두 개가 나왔어. 자, x절편의 개수가 뭐랑 같다고 했죠? 근의 개수랑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면서 위로 블록으로 그려져. 무조건이지. 근데 숫자가 x값이 곧 x절편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했죠. 그럼 아까 그 그림도 튀어나오지? 대칭성. 초계 방정식 어떻게 계산해? 얘와 얘의 중점 5라고. 5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 식이구나. 5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나왔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해. 자, 그러면 RF를 안 하겠다 했지 방금. 꼭지점에 x좌표가 오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이 식은 최대값을 갖잖아. 자, 여기다가 자,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x에다가 5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꾼 식 말고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도 꼭지점에 y좌표가 당연히 나와. 나오겠지 당연히. 5 대입해보세요. 5. 여기다가 5 대입해보세요. 5 곱하기 5니까 최대값 25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자, 표준형으로 안 바꾸는 방법도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근데 기준은 대칭성. 여기 있어요? 자, 얘도 해보자. 자, 느껴야 돼, 니네. 여기서 끊는다 했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를 찾을 수 있냐면 x절편 찾을 수 있다고. 자, 똑같아. 우변이 인수분해가 돼 있죠. 2차 함수는 많이 풀어보시면 활용식 세우면 다 인수분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 세우다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어, 물론. 근데 식을 세웠을 때 선생님의 경험상 이런 형태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럼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쓰셔도 돼요. 잘못된 풀이가 당연히 아니지. 자, 그러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되면서 0 만드는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6이지.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면서 0하고 마이너스 16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똑같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0과 마이너스 6의 가운데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야. 자,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이 나오지. 이해됐니? 느껴야 된다 얘들아. 자,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 거잖아. 자, 다 말아. 64라는 거, 마이너스 64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똑같이 어디다가 대입하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8 곱하기 플러스 8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64 똑같이 나오지. 알겠냐? 두 가지 방식 다 알아라. 알았죠? 표준형이 정석이야. 근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특히나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정말 편하다. 알겠니? 이게 왜 좋은지 알겠냐? 얘보다 식이 더 복잡하면 얘가 진짜 좋아. 이거 은근히 표준형 바꾸는 거 식 복잡하면 은근 까다롭거든요. 근데 귀찮다고 또 이것만 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어? 아! 이거 하면 표준형 안 바꿔도 되네? 겁나 편하네? 아니야. 알았지? 취지가 중요한 거야. 대칭성. 알겠죠? 자, 좀 한번 느꼈다 우리. 아, 대칭성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자, 다음 거 합시다. 자, 몇 번 풀어보면 이제 내가 왜 이 얘기인지 알아요. 보세요. 1348번 해볼게. 자, 이거는 그냥 쬐까맣게 별별 쳐라.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문제 다 있더라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너비가 18인 철판의 양끝을 접어서 자, 그림 친절하게 다 그려져 있죠?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다. 자, 그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물바지의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될까? 자, 거기 그림에서 물바지가 이렇게 돼 있지. 빗금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물바지의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네. 자, 할 수 있겠어? 그때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으니까 물어본 게 높이예요. 그럼 일단 얘를 x로. 그럼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그럼 이게 철판을 접기 전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다시 피면 상상할 수 있겠어? 얘도 원래 접기 전이면 철판이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피면 원하는 건 물바지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야,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철판이 원래가 18이었지. 18m냐? 그쵸? 그랬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x만큼 써먹었으면 요만큼이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18에서 x를 한 번 빼는 게 아니라 두 번 빼야 되죠. 여기 18-2x. 자, 됐냐? 근데 이거 내가 왜 찾았을까? 물어본 건 높이 찾는 건데 취지는 뭐예요? 빗금치 부분의 넓이잖아. 그럼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찾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 물바지의 넓이를 y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에다가 높이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야, 세우니까 또 어떻게 됐어? 또 인수분해 된 식이지? 다 이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좋다니까. 알겠니? 야, 그럼 이번에 표준형 안 바꾸고 그냥 해보자. 다양하게 해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넓이가 최대일 때 높이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얘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돼요. 야,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이거 최고차항에서 음수죠? 위로 볼록이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좌표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되면서 우변이 이미 인수분해 돼 있지. 0 만드는 x가 무거예요. 0 또는 9지. 그래서 x축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고 0 또는 9에서 만난다고. 알겠냐? 그럼 대칭축이 어떻게 돼? 두 숫자의 중간 숫자인 2분의 9라고. 얘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알겠나? 그러면 y좌표도 찾아보면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해보자. x에다가 2분의 9를 대입하면은 2분의 9에다가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9가 되죠? 9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81이라고 나와요. 자,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2분의 9일 때 최대값 뭐를 가져요? 2분의 81을 가져. 그럼 2분의 81은 정체가 넓이. 2분의 9는 얼마? 높이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2분의 9cm가 답이죠. 답은 4번. 자, 알겠습니까? 자, 정말 좋습니다. 이 방식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책이 안 나와, 이거.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자, 49번은 집에서 한번 고민을 꼭 좀 해보시고, 자, 50번 한번 해보자. 영민아, 쉬는 시간 앉아서 힘들죠? 소희를 원래 안 쉰다고 얘기했어. 내가 해야 돼. 알았지? 나는 정말 그 20분이 줄어든 게 너무 싫어, 사실. 토요일은 왜 2시간밖에 안 하는 거지? 니네는 좋지만 난 싫어요. 그래서 안 쉬는 거야.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열심히 하자. 방학 때 4시간을 매일 수업하진 않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지? 그건 나도 싫어. 힘들지 않아, 그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 꼬박꼬박 줄 거야. 자,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8cm인 선분 AB 위에 점 P를 잡아서 정사각형과 직각이등변. 자, 이것도 별표 쳐놔. 이것도 책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건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자, 선분 AP의 길이 물어봤어요. 선분 AP에다가 밑줄을 좀 쳐보자. 그러면 단순하게 접근하면 내 생각은 선분 AP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x라고 하면 밑줄을 써보자 라는 거야. 일단
단순하게. 정 만약에 식이 안 나오면 다르게 한번 해봐야죠.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 정사각형 직각 이동. 자, 그러면 여기가 x인 거지? 맞죠? 그러면 전체가 18cm니까 BP의 길이는 바보 가능 이상 18-x라고 누가 못 써요? 가능하죠, 이거는? 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넓이가 합이 최소래. 그럼 생각.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x니까 x제곱이잖아. 얘는 직각 이등변사각형이래.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따라서 18-x를 2번 곱하면 돼. 식 찾았어. 끝이야. 됐어요? 그러면 걔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도 똑같은 거야.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전체 넓이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하나로 안 정해지니까 는 y라고 쓴 거라고. 2차 함수야. 그래서 알겠어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인수분해 된 식으로 식이 세워지진 않는다고. 얘는 인수분해 돼 있지 않지? 그래서 이 방식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식 세웠을 때 인수분해 돼 있으면 이것만 써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하라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교과서적인 풀이로 하자. 표준형으로 바꿔요 이거를. 알겠어요? 자,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 인수분해가 안 돼 있거든. 자, 바꾸면 써줄게. 내가 자,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때 느껴보셔서 알겠지만 숫자가 좀 크게 나와.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넓이가 최소가 될 때라고 물어본 이유는 알겠죠?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지? 그래서 아래로 블록해.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 받는단 말이야. 자, 알겠어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x가 6일 때 최소값으로서 108을 받는 거야. 자, 물어본 건 x 길이 물어봤으니까 6이 답이죠. 그럼 최소의 넓이는 얼마인 거죠? 108이 되는 거야. 알겠지? 물어보는 거 뭔지 잘 체크하셔야 돼. 다음 주부터 연장 수업이지 우리? 그쵸? 그래서 시간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첫날 수업은 시간 변경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날만 6시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지? 늦지 마라. 알았죠? 늦을 것 같으면 그냥 셔틀 타고 와 미리. 와서 문제집 비오기 풀어. 알았죠? 늦으면 집에 안 보낼 거야. 나랑 같이 집에 갈 거야. 알았지? 늦으면 안 돼. 자, 1454번. 가로의 길이가 15고 세로의 길이가 6인데 자, 가로의 길이는 1cm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2cm씩 늘어난다. 그 생각. x초지? 초? x초 후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관계식을 세워볼래요? 이거 1차 함수 때부터 많이 했다. 원래 가로의 길이가 6cm야. 15cm구나. 15cm야. 가로의 길이는 1초당 1cm씩 줄어든대. 그럼 x초 지나면 몇 cm 줄어들어? xcm 줄어들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x 하면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6cm래. 근데 1초에 2cm씩 늘어난대. 1초에 2cm래. 그럼 x초 지나면 몇 cm 늘어나? 2 곱하기 xcm 늘어나겠지. 이해됐냐? 1차 함수 때는 내가 표 그려서 찾아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 사실. 1초당 2cm 늘어나고 2초면 4, 3초면 6, 4초면 8 늘어나잖아. 그럼 x초면은 2 곱하기 x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x를 더하면 된다. 됐어요? 자, 왜 이걸 구했을까요? x초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y래. 직사각형의 넓이가 y래. 그러면 x초 후의 넓이잖아. 그럼 그때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아니까 넓이 공식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겠어요? 세워놓고 나니까 얘는 또 인수분해가 돼 있다. 그러면 써보자.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써도 된다. 자, 똑같습니다. 최대값 가져요? 최소값 가져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최대값 가겠네 그러면. 꼭지점하고 저거 꼭지점이래.
x축하고 이 교점 찾기 위해서 y에다가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어. 또 2차 방정식이죠. 무변은 친절해. 인수분해가 돼 있네. 0 만드는 숫자가 15랑 마이너스 3이지. 맞니? 그러면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 그때 x 절편이 마이너스 4하고 15랑. 정말 좋은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편법이 아닙니다.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라. 자, 그럼 얼마냐? 6인가? 자, 뭐 물어봤어요, 그러면? y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걔는 친절하게 그냥 꼭지점에 y좌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6 대입해보세요. 9고 6 대입하면은 18이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냐? 9, 8은 72. 162거야. 가 나오지. 자, 물론 정석적인 방법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얘를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 찾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답은 이거예요. 그렇죠? 자, 유형 14번은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도형 관련된 문제라 공식만 알면 씩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그냥 일단 해보세요. 알았죠? 어려워할 수 있는 게 15, 16번 문제라 이거를 좀 해봅시다. 유형 15번, 유형 16번 다 별표 쳐라. 그냥 어렵다. 처음 할 때는. 자, 상난이도 하나를 해봅시다. 1360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웬 1차 함수가 나왔다? 2차 함수인데 1차 함수가 나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점 P에서 자, P점이 1사분면 2에서 자, 그렇게 됐을 때 X축,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렸대요.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숫자를 안 썼고 여기가 9고 여기가 6이다. 자,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P점의 좌표 찾으세요. 일단 느낌을 가져보자. 야, 또 뭐부터 해야 되겠냐? P점의 좌표 찾는 거지. 그럼 P점이 어디에 있어요? 직선 위에 있죠. 근데 직선의 식을 현재 모르지. 그럼 식부터 세워야지. 첫 번째는 1차 함수 식 세워. 간만에 하네? 뭐 주어져 있는 거냐? x절편 9고 y절편이 6이잖아. 기울기 찾을 수 있죠.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치? 그럼 9 감소했을 때 y 값이 6 커졌죠. x 값이 9 감소했을 때 y 값이 6이 커졌죠. 이게 기울기의 정의였지.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였고 y절편이 6이니까 식은 요거네. 자, 딱 나와야죠. 1차 함수 식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P점이 있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넓이가 최대일 때를 물어봤어. 그 말은 넓이 관계식을 세워야 돼. 넓이식 세우기. 얘도 세우기. 그럼 저거 직사각형이니까 가로랑 세로의 길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뭐 어떻게 찾을래요? P점의 좌표를 현재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일단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세웠는데 P점의 좌표를 통째로 모르니까 나는 X좌표를 A라고 한번 세워볼게. 그러면 Y좌표는 P점이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X자리에 내가 그냥 넣어도 돼요. 그럼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죠? 좀 복잡해. 식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내줬을 때 야, 얘들아 헷갈리면 숫자 하나 생각해볼래? 예를 들어서 P점의 좌표가 3,2라고 생각해봐. P점의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2다? 그러면 현재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뭐예요? X좌표지. 세로의 길이는 뭐예요? Y좌표지. 그래서 그때는 넓이가 3 곱하기 2에서 6인 거야. 자, 숫자번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는
꼭 자 P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얘가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가 음수가 아닙니다. 얘 일사분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좌표, y좌표, 부호 몽땅 다 양수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양수야. 나 변의 길이가 돼 그러니까. 자,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a에다가 세로의 길이인 3분의 2a 플러스 6을 곱하면 돼. 그게 전체 넓이야, 넓이. 또 인수분해 돼 있지. 자, 빨리타니까 이런 거 자주 나온다니까. 자, 그럼 뭐가 하는 거냐? 최대일 때 피해 좌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최대일 때를 찾아야겠죠. 자, 전개하면은 최고차항에서 영수니까 위로 볼록 나타난다. 자, 똑같아요. x축하고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가 y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라고. 0 대입하라고. 자, 따라서 대입하면은 a가 뭐 나와? 0일 때 a 값이 0 또는 자, 넘기면 9구나. a가 9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0하고 9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대칭축이 중점이라고 했었으니 여기가 숫자가 뭐가 되냐면 2분의 9가 되겠지. 중점이니까. 자, 계속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럼 답은 나왔어. 2분의 9일 때가 최대인 거지. 넓이가. 따라서 a 값이 2분의 9일 때, 즉 P점의 x좌표가 2분의 9일 때가 넓이가 최대라고. 자, 근데 P점의 좌표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가도 A 자리에다가 2분의 9 넣어야겠죠? 자, 넣으면은 얼마냐? 3인가? 자, 그래서 답이 2분의 9,3이 돼. 자, 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 적으면 16번 이용하자. 자, 16번 유형은요, 높이 문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거 2차 방정식 때 이런 거 해봤다? 볼래? 자, 대표 문제 일단 보세요. 자,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2차 방정식 때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2차 방정식 때도 높이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차 방정식 때는 h가 높이가 아까 공을 던졌을 때 공의 높이가 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범위가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뭐 30m일 때의 시간을 구해야 한다. 막 이런 게 있었다. 또는 공의 높이가 30m 이상일 때의 시간. 이런 거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2차 방정식 때 풀었던 거야. 뭐 어떻게 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h 자리에다가 30을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었고, 얘도 마찬가지였어 사실. 2차 방정식 때는. 그래서 대입해서 그냥 t값 찾는 게 목표였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이일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계산을 해. 그럼 얘는 그냥 관계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런 거야. t가 x고 h가 y 같은 거야. 그럼 얘도 2차 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최고차항에서가 음수니까 얘는 최대값을 갖겠네. 이해됐나? 최대값 갖겠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 항상 인수분해가 돼 있진 않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 그때 달라요. 자, 바꾸면 마이너스 5에 t-3의 제곱 더하기 63 이렇게 되는 거. 바꿨어. 자, 그러면 t가 3일 때 최고점의 높이가 63m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그냥 63m죠. 됐나요? 자, 1366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해볼게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00m인 산봉우리에서 화산이 폭발하였다. 자, 뭐 용암이 분출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공을 던졌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 용암이 분출된 지 X초 후에 자, 관계식을 그냥 친절하게 알려줬지? 그때 옳은 것은 그럼 다 구해보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을 공부하면은 이거를 식을 세워야 되는 것도 나와. 물리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막 이런 뭐 포물선 운동 공식들이 있는데 아직 이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다 알려준 거야. 자,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말한 그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안 되고 그냥 표준형으로 마찬가지로 바꿔. 자, 바꿀게. 자,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이게 너무 실생활적인 거지. 보통 화산 터지는 거 본 적은 당연히 없겠지만 TV로 보면 되게 높이 올라가잖아. 3125m까지 치솟는다는 얘기야. 3km가 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정말 현실적인 시기야 그러니까. 자, 그럼 뭐냐? 관계가 뭐가 되냐면 x값이 15초일 때 용암의 분출 높이가 최대일 때가 3125m가 된다는 뜻이야. 15 단위가 초지? 초. 이해됐어요? 현재까지 봤을 때 잘못된 거 하나씩 찾아보자. 1번 보기. 분출한 지 30초 후에가 최대다. 아니지. 15초일 때가 최대라고 했지. 거의 15로 바꿔. 오케이? 2번. 용암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는 3125m라. 틀렸지. 2번도 틀렸지. 됐니? 거기 보기에 있는 게 거기 천전에 63번부터 65번까지 다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3번. 용암이 분출한 후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초이다. 자, 요거는 계산해봐야겠다.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이래. 자, 생각.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빵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y가 뭐야? 높이였지 문제에서. 따라서 3번 보기는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푸는 거야. 그럼 뭘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이죠. 숫자가 크지만 2차 방정식은 맞아요. 자, 풀면은 써줄게. x 플러스 40, 아니 플러스 10, x 마이너스 4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하면은 그러면 x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0호는 40이라고 나오는데 x는 정체가 뭡니까? 시간이죠. 마이너스 10초는 말이 돼? 시간을 거슬러 가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40초일 때 다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답은 일단 3번이야. 자,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야. 분출한 지 1초 후에 용암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자 1초 후니까 간단하죠. 4번은 식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4번. 그럼 y가 뭐가 나오냐면 2145라고 나와. 자, 근데 거기 2140이라고 써있으니까 틀렸지. 자, 5번은 어떻게 할래? 5번은 높이를 줬어. 높이가 3000일 때. 그럼 5번은 h가, 자, 높이가 3000이니까 여기에다가 y에다가 30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요거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높이가 3000m가 될 때가 15초 후다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3000을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얘도 2차 방정식이다. 자, 넘겨서 풀면은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계산해보면. 자, 그럼 얘는 두 개가 나왔다? 야, 둘 다 답에 자격이 있어요? 얘는 자격이 있죠. 왜? 둘 다 양수니까 10초랑 20초야. 그럼 왜 두 개 나왔을까? 요게 2차 방정식 때 니네가 한 거야. 왜 그러냐면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했어. 그럼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3000m일 때의 시간이래. 아까 내가 뭐 찾았어요? 최고점일 때가 3125m였지. 그럼 최고점 라인이 3125m가 여기인데 3000m 라인을 찍을 때에는 그거보다 좀 밑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쭉 올라가다가 3000m 라인 건드리는 시간이 있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3000m 건드리는 시간이 또 있겠지. 그래서 최초의 시간이 10초일 때고
최고점 찍었을 때는 15초였지. 그럼 이때는 15초고 15초 지나서 내려올 때 여기가 20초가 되는 거야. 왜 t값이 두 개 나왔는지 이해해야 된다. 알았냐? 하나가 아니야. 아까랑은 좀 달라요. 아까는 음수니까 얘는 제외시킨 건데 얘는 둘 다 돼. 알겠죠? 자, 그래서 15초 수당라고 한 건 틀렸죠.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10초 또는 20초라고 해야 되지. 자, 이해됐습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숙제를 좀 해오시고 그림 질문 못 받는 건 화요일 날 좀 합시다. 알았지? 자, 책 잘 챙겨와, 소민아. 아까 복사해준 거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늘 내가 풀이를 안 해줬잖아. 2차 방정식이야? 한번 놓고 가. 잘못 썼다. 어차피 오늘 풀이 안 해줬으니까 다음 시간에 책 잘 갖고 오세요. 경민이 숙제 다 해오시고. 알았죠?